자, 기본 모음 발음 이, 에, 아, 오, 우. 기본 모음 발음 연습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입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기본 모음을 정확하게 나열하면 됩니다. 이, 입모양이 가로로 길게 벌어지며 입술은 윗니가 보일 정도로 조금 열어 평평하게 만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 발음을 만들 때처럼 입술을 양옆으로 조금 잡아당겨 넓어진 상태에서 소리를 냅니다. 입이 벌어진 정도는 검지 손톱 끝을 가볍게 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래턱을 완전히 내리고 혀를 많이 낮춰야 하며 안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입술은 자연스럽게 놓아두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턱을 내리지 않고 입을 작게 벌려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입술을 둥글게 앞으로 내밀고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립니다. 오를 발음할 때의 입모양은 그대로 둔 채 입술을 앞으로 내밀고 좁히면서 힘을 주어 둥글게 만들어 발음을 합니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울림이 있는 우 소리를 내면 됩니다. 여기서 오와 우는 상당히 발음하기 귀찮은 모음입니다. 입을 앞으로 쭉 내미는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분들은 입모양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대강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우물우물거리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일단 입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준 후 오, 우, 음을 밖으로 끌어내는 느낌으로 또렷하게 발음을 해보십시오. 다음은 혼동되는 모음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와 에. 에와 에는 평상시 대화에서도 거의 잘 구분되지 않고 쓰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들 모음이 특히 첫 번째 음절에 올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해서 발음을 하세요. 먼저 이를 발음한 상태에서 입을 약간만 벌리면 검지손톱을 가볍게 무는 정도입니다. 다소 과장되게 더 크게 벌리면 발음이 있습니다. 과장되게 더 크게 벌리면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음은 검지와 중지를 손톱이 위로 가도록 겹쳐서 손가락 끝을 가볍게 물었을 때 입이 벌어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에, 아. 차례대로 연습을 하면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손가락 3개를 폭에 물었을 때 입이 벌어진 정도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예문을 따라서 정확히 발음을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애누리, 애워싸다, 게으르다, 내거리, 헤어짐, 애국가, 애독자, 재활용, 매수인, 대학교. 다음 어와 의 발음입니다. 어와 의 발음. 어는 특히 경상도 출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서울 분들도 어를 의로 발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두 모음의 차이는 입이 벌어진 정도가 다른데요. 어를 발음할 때는 입이 벌어진 정도는 에와 같고 을을 발음할 때는 입이 벌어진 정도는 이와 같습니다. 특히 어를 발음할 때 입을 닫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턱을 약간 내려 입을 반드시 벌리도록 하십시오. 잘 안 된다면
입을 크게 벌렸다가 맞부딪히는 턱 운동을 여러 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으, 어, 아를 차례대로 발음하며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는 정도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예문 연습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어머니, 어둠, 거리, 버럭, 서른, 으름장, 으뜸, 금고, 듬성. 다음은 왜와 위를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왜와 위는 이중 모음이 아닌 단모음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왜를 왜로, 위를 이 혹은 이중 모음 위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표준 발음법에서도 왜와 위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까지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발음법과는 달리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정확한 발음법을 함께 알아보죠. 먼저 단모음 왜를 바르게 발음하려면 애를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는 그대로 둔 채 오를 발음할 때의 입술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모음 위는 이를 발음하다가 우를 발음할 때처럼 입술만 둥글게 앞으로 내밀어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음하면 됩니다. 즉,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고 둥글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을 읽어보십시오. 자, 예문 연습 들어갑니다. 따라하십시오. 외국, 외상, 외출, 외투, 참외, 위로, 위상, 위기, 방위, 분위기. 네. 다음은 와와 워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와와 워는 천천히 발음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발음입니다. 그런데 평소 빨리 말을 하다 보면 이중 모음이 아닌 단모음으로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를 하재라고, 기관지를 기간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던가 사머리를 사머리, 권투를 건투 등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발음이 아니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실하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도록 하십시오. 예문 연습 들어갑니다. 와전, 전화, 화학, 광고, 문화, 7월, 만원, 원장, 권고, 입원료. 다음은 왜와 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는 단모음 오, 아, 이로, 왜는 단모음 우, 이로 세 분에서 천천히 소리를 내봅니다. 그러면 입술과 혀가 움직이는 순서와 변화되는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음을 따로따로 떼어서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 본 다음 정상적인 속도로 세 모음을 붙여서 소리를 내보면 왜와 왜의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예문 연습 들어갑니다. 왜곡, 왜가리, 왜바람, 왜선, 왜냐하면, 웨이터, 웨딩, 웬걸, 웬만큼, 웬일.
다음은 세 가지로 발음되는 의. 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소리로 발음됩니다. 무조건 이중모음 의로 발음하기보다는 다음의 간단한 법칙을 적용하면 더욱더 편안하고도 세련되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의는 그대로 이중모음 의로 발음합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의사, 의미, 의심, 의견, 의복, 의장. 두 번째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예문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강의, 신의, 배의 명분, 여의도, 탈의실. 세 번째 조사, 의는 애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로 발음해도 되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이 더 편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사투리로 인해서 간혹 의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나의 소망, 사랑의 미로, 우리의 소원, 조국의 미래. 그렇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무조건 의로 발음하려면 발음하기가 꽤나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원칙을 적용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의의, 이것으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법에도 어긋나지 않으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에서 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생활에서는 이, 애로 많이 쓰이므로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음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에는 모음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국어시험 문제로 종종 출제되었던 눈, 이 눈은 신체의 눈입니다. 그 다음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다음은 밤, 낮과 밤의 의미 중에 하나죠. 밤, 먹는 밤입니다. 굴, 먹는 굴입니다. 굴, 땅굴, 그 굴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시험 문제와 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학창시절에 애써서 외웠고 오늘날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이러한 장단을 제대로 적용을 잘해서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 역시 기업체에서 중역생활, 임원생활, 간부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회의를 주관하고 또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모음의 길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는 초보 아나운서 분들은 매번 국어사전을 뒤적여가며 뉴스 기사에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중에서 길게 소리나는 단어들 모조리 찾아서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나열을 하자면 이런 단어들 연습을 많이들 하셨죠? 대통령, 가능, 예상, 병원, 장관, 산업, 현대, 전기, 도로, 건설, 변호, 피의자, 검찰, 최고, 세계, 보호, 범죄, 시작, 진행, 문제. 이런 단어들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단 여기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납니다. 첫눈이나 쌍동밤처럼 다른 단어와 합쳐져 두 번째 음절 이하에 놓이면 짧게 발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신반의 이 문구처럼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긴 소리를 인정합니다. 아마도 국어사전에서 장음 표시를 유심히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음으로 소리나는 단어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문맥상 뜻이 통하므로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음을 잘 살려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말이 훨씬 품위가 있고 세련되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또한 긴 소리는 짧은 소리보다 높고 강하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장음 단어는 저절로 문장 안에서 강조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리듬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의 문장들을 장단 구분이 없이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원천적인 삶의 터전이고 배경이다. 이번에는 장음을 살려서 읽어보시죠.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원천적인 삶의 터전이고 배경이다. 어떤가요? 말이 훨씬 여유로워지면서 문장의 전달도 더 잘 되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이 자주 쓰는 단어만이라도 장음, 단음을 찾아서 이를 적용해 가면서 말을 해본다면 훨씬 더 품격 있는 말의 표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숫자에도 장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프리젠테이션이나 회의 시간에 종종 숫자를 언급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숫자는 정확한 수치인 만큼 발음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때 장음을 살리면 훨씬 전달이 잘 됩니다. 숫자의 장음으로는 둘, 넷, 다섯, 만, 둘, 셋, 넷, 열, 쉰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둘, 셋, 넷은 두, 세, 네 혹은 석, 넉처럼 관용사로 사용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길게 발음하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으므로 반드시 차근차근 외워가도록 하십시오. 다음 예문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43%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57%인 270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단어마다 발음 기호를 일일이 익혀야 하는 영어에 비하면 우리말 발음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표준 발음법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다음 단계 낭독을 통한 심화 훈련 원고에 장음 표시와 함께 실제 소리 나는 발음을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참작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교육의 모든 과정들, 단계별 교육 과정 내용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서 연습하고 훈련할 때 반드시 녹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녹음된 내용을 잘 들으면서 다시 따라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을 자주 반복해야 된다는 것은 장음 단어 정도는 저절로
입에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닌 입으로 외우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대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자음이 만들어지는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준어의 자음은 기역, 상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시옷, 오. 다시 하겠습니다. 기역, 끼, 니은, 디귿, 띠, 리을, 미음, 비읍, 삐, 시옷, 시옷, 오. 우리가 이 발음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표준어의 자음이 더 있죠. 지읒, 쌍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응. 총 19개가 됩니다. 각각의 자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변하는데 간혹 정확한 혀의 위치를 몰라서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자음을 발음하면서 소리 나는 위치를 바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1번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이것은 연구개와 혀 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2번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시옷, 쌍시옷, 티귿. 두 입술로 나는 소리입니다. 3번 지읒, 쌍지읒, 치읒. 경구개와 혓바닥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4번 기역, 쌍기역, 이응, 키읔. 윗잇몸과 혀끝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5번 히읗. 5번은 목청 사이에 나는 소리입니다. 가장 많이 새는 발음, 시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말 자음은 잘 발음하는 편이나 유독 시읒을 발음할 때는 종종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혀 위치가 잘못되어 일어나는 현상인데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넣고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영어에서 th 발음을 할 때처럼 혀를 내밀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사랑해라는 말을 해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혀가 혹시 불필요하게 나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문제점을 알고 의식만 하면 이처럼 잘못된 습관은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시읒 발음을 알아보면 시, 샤, 셔, 쇼, 슈, 그리고 사, 서, 소, 수의 발음은 다릅니다. 시, 샤, 셔, 쇼, 슈의 시읒은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인 경구개 쪽에 혀가 닿으면서 소리가 나고 사, 서, 소, 수의 시읒은 잇몸이나 아랫니의 뒷부분에 혀가 닿아서 소리가 납니다. 혀 위치를 제대로 놓으면 바람 새는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중에 새를 쉐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를 이중모음 예처럼 길게 발음하여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단모음으로 짧게 발음하면서 혀를 아랫니 뒷부분에 두세요. 혀의 위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항을 더 덧붙이면 간혹 혀의 위치를 높여 목구멍 쪽으로 당긴 상태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혀는 발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움직임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도 결정하기 때문에
이때 소리 역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 달라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혀를 아랫니에 편안하게 댄 상태에서 아 소리를 내본 후에 혀를 높게 위치시켜 입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소리를 내보세요. 혀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확실히 둔탁하고 무거운 느낌의 소리가 날 것입니다. 얼마 전 저와 개인 보이스 트레이닝을 했던 어떤 교육생분께서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귀를 다쳐서 오랜 세월 청각 장애를 안고 살아온 분인데요. 이분은 목소리가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혀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혀가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을 확인시킨 후에 의식적으로 혀의 위치를 앞으로 옮기며 말하는 훈련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2주 정도가 지나자 혀가 제 위치를 잡으면서 소리가 훨씬 맑고 가벼워졌습니다. 발음 역시 웅얼거림이 사라지고 또렷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둔탁하게 들리거나 내 혀가 너무 짧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말을 할 때 본인의 혀 위치를 관찰해 보십시오. 혀가 이 사이로 새 나오는 거 아닌가? 반대로 자꾸 안으로 들어간 채 움직임이 없이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혀가 입안 공간에 비해 너무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혀의 움직임이 둔해서 혀 짧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혀의 올바른 위치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최대한 혀를 많이 움직여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작은 손거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움직임과 실제의 움직임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복습 한번 다시 하고 다음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자음이 만들어지는 위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실제 예문들 5가지를 들어서 연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 리피트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을 발음하면서 소리 나는 위치를 바르게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이번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문들을 문항을 제가 쭉 다시 한번 리피트하고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문항대로 각 문항대로 제가 예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따라하시고 그것에 대한 문항의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자, 1번 연구개와 혀 뒤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1번에서는 연구개와 혀 뒤에서 나오는 소리고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시옷, 쌍시옷, 티귿. 2번 문항의 이 발음은 두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3번 문항의 지읒, 쌍지읒, 치읒은 경구개와 혓바닥에서 나오는 소리고요. 4번의 기역, 쌍기역, 이응, 키읔, 윗잇몸과 혓끝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5번의 히읗은 목청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음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문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발음의 기초 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익힌 모음과 자음의 발음법을 상기하면서 다음에 자음 묘음표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연습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먼저 기본 모음인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를 거울을 보고 정확한 입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연습합니다. 2번 가로줄부터 하나씩 자음을 대입해서 한 호흡으로 한 줄씩 읽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기본 모음을 다시 발음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음을 대입해서 다시 읽기를 반복합니다. 3번 이번엔 세로줄을 한 호흡으로 한 줄씩 읽습니다. 세로줄을 따라서 모든 모음이 모두 같으므로 입모양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합니다. 가, 갸, 거, 겨, 고, 교, 규, 그, 기, 나, 냐, 너, 녀, 노, 뇽, 누, 뉴, 느, 니, 다, 벼, 더, 벼, 도, 듀, 두, 듀, 드, 디,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마, 며, 머, 며, 모, 묘, 무, 뮤, 무, 미, 파, 펴, 퍼, 펴, 보, 표, 부, 뷰, 브, 비,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아, 야, 어, 여, 오, 요, 유, 으, 이, 자, 자, 저, 조, 조, 주, 즈, 지, 차, 처, 초, 추, 치, 카, 커, 켜, 코, 큐, 크, 키, 타, 터, 토, 투, 트, 티, 파, 퍼, 포, 푸, 프, 피, 하, 허, 호, 후, 흐, 히.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고 다시 그것을 대입해서 읽기를 반복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세로줄로 제가 한 호흡으로 지금 쭉 나열했던 부분들을 모음과 같이 돼 있으므로 입모양이 변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갸, 냐, 벼, 랴, 며, 펴, 샤, 야, 자, 차, 캬, 펴, 펴, 혀, 거, 너, 더, 러, 뭐, 버, 서, 저, 처, 커, 터, 퍼, 허, 겨, 녀, 벼, 려, 며, 펴, 셔, 여, 저, 처, 켜, 펴,
펴, 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쿄, 교, 료, 듀, 료, 묘, 표, 쇼, 요, 조, 초, 쿄, 표, 표, 효,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규, 류, 듀, 류, 뮤, 뷰, 슈, 유, 주, 추, 큐, 튜, 퓨, 휴, 그, 느, 드, 르, 무, 부, 스, 으, 즈, 츠, 크, 트, 프, 흐,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지, 치, 키, 티, 피, 히. 자, 따라서 연습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하시고 또 이것을 녹음해서 정확한 발음의 기초적인 훈련에 이상이 없이 꾸준한 연습을 하십시오. 발음의 기초 훈련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의 연습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이중 모음만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을 것입니다. 혼동되는 모음 발음편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정확한 입모양을 만드는 것에 신경을 쓰세요. 가장 기초가 되는 발음의 기본 훈련이므로 제대로 마스터, 정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갸, 괴, 겨, 귀, 교, 괴, 규, 개, 과, 괴, 궈, 개, 냐, 뇌, 녀, 뉘, 뇨, 뇌, 뉴, 네, 놔, 뇌, 뉘, 네, 갸, 돼, 겨, 뒤, 도, 듀, 돼, 듀, 개, 둬, 돼, 둬, 개, 랴, 뢰, 려, 리, 료, 뢰, 류, 뢰, 라, 뢰, 러, 레, 며, 매, 며, 미, 묘, 매, 뮤, 매, 마, 매, 뭐, 매, 벼, 배, 벼, 비, 표, 배, 뷰, 배, 봐, 배, 버, 배, 샤, 쉐, 셔, 쉬, 쇼, 쉐, 슈, 쉐, 쏴, 쉐, 서, 쉐, 야, 웨, 여, 위, 요, 웨, 유, 예, 와, 웨, 워, 예, 자, 죄, 저, 쥐, 조, 죄, 주, 제, 좌, 죄, 줘, 제, 차, 최, 처, 취, 초, 최, 추, 채, 촤, 최, 처, 채, 캬, 쾌, 처, 취, 초, 최, 추, 채, 촤, 최, 줘,